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사용하는 4개의 축구단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의 와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6라운드를 한 번에 리뷰를 하면서 조금은, 좀 텀이 길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매우 놀랍게도 8라운드는 이미 지난주에 대부분 끝났지만, 지금 9라운드 경기가 사실 두 경기가 오늘 하고 이미 했고 한 경기가 오늘까지 해서 총 4개 팀 중에 3개 경기가 오늘 9라운드를 치르게 되고 내일 마지막 한 마지막 한 팀이 9라운드를 마저 치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8라운드, 9라운드를 함께 할 수도 있었으나 이제 좀 약간의 그 실시간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8라운드를 조금 뒤늦게나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지금 이 김승대 선수가 이렇게 팔짱을 껴고 멋있게 이제 화면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 대구도 썩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전은 대구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뭐 이 정도의 무승부가 괜찮았던 반면 이제 그 좀 특이사항으로 본다면은 김인균 선수가 이제 요즘 선발로 나오고 또 골도 몇 번 넣으면서 이렇게 좀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김인균 선수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를 뒷받쳐줄 이준규 선수라는 새로운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그나마 대전이 활기를 좀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게 이제 이날 경기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 기회를 양팀 너무 남발을 했다. 그냥 그냥 뻥뻥 집어넣었다. 다 그냥 골대 옆으로 뻥뻥 차던 골대를 맞추던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남발을 했다. 양 팀 모두 아쉬운 결과인 거는 분명하나 대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준규라는 새로운 미드필더의 활기를 불어넣는 선수를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위안이 될 만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준규 선수가 이제 어, 황인범 선수 데뷔 전보다는 물론 이제 활약도나 그 주목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준규 선수도 영어 공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준규 선수가 많이 움직여지고 김인균 선수도 같이 움직여줌에 따라서 이제 대전의 공격에 조금은 속도가 붙은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현재 꼴찌인데 방금 전에 사실 9라운드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9라운드 경기가 끝나면은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제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FC입니다. 네, 성남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충북 청주에서 이제 가장 조금 아쉬웠던 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병, 용병인 파울리니 선수가 이제 두 번 터치해서 두 골을 넣는 아주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용병이 드디어 터졌기 때문에 충북 청주 FC가 사실은 베니시오라든가 또 이제 일본인 용병 선수도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세 장의 카드가 전부 시원치 않은 관계로 이제 그 가뜩이나 작은 선수단에 이제 국내 선수들로 이렇게 막 돌려막기 하듯이 막 어렵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었는데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 FC에서 용병이 그것도 두 골이나 넣어주고 또 저희 김영환 선수도 이제 또 U22로 이제 나와서 뭐 경기를 잘 뛰어주면서 뭐 전반이긴 하지만 잘 뛰어주기도 하면서 뭐 충북 청주 FC도 이렇게 작은 스쿼드를 점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앞으로 나갈 여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충북 청주는 이제 뭐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고 다시 4위로 복귀를 했고요. 8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충북 청주 FC는 이제 다음 이제 부천 FC와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천 FC가 이제 생각보다 지난
8개 라운드를 치러 오면서 보니 부천 FC가 그렇게 막 생각보다는 이게 그 충북 청주 FC보다 강한 팀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조금 중간, 중위권, 중하위권의 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충북 청주 FC가 이제 홈으로 부천 FC를 불러들이면서 좋은 경기를 펼쳐질 수 있을지 충북 청주 팬분들은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28일 날 오후 4시 반에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날씨도 요즘 뭐 많이 따뜻하다부터 이제 더울 수준이고 미세먼지도 오늘은 좀 잠잠한 편이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도 괜찮다면 한번 청주 종합경기장 직접 가셔서 충북 청주 FC의 경기를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전남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남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의 강호라는 이미지가 이제 좀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남이었거든요. 전남들의 곤지였음에도 그렇게 썩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아산의 박한근 선수가 1골리로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전남을 잘 틀어막았고 전남과 이게 이제 선제골을 얻어맞고서 이제 좀 힘겹게 끌려가려던 찰나 이제 또 충남 아산의 이제 슈퍼루키 정마우 선수가 동점골을 머리로 아주 깔끔하게 집어넣으면서 일단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충남 아산도 이렇게 묘하게 좀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요즘 강민규 선수가 이제 연속골을 넣고 주닝규 선수도 이제 골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구석구석 활약을 해주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충남 아산이 좀 뭔가 약간 파악이 됐다는 느낌이 좀 다른 구단에게서 좀 들었는지 좀 그 시즌 초반과 같은 퍼포먼스와 이제 좀 강력함이 좀 많이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가 사실은 끝났지만 이거에 대한 리뷰도 역시 내일 한번 충북 청주 FC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충남 아산 서울 이랜드 뭐 이름값만 들었을 때는 이제 두 팀이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이랜드가 한때 이제 그 서울 더비로 불릴 정도로 이제 K리그 1에서 이제 좀 활약을 하던 팀이거든요. 또 이게 모기업이 뭐 탄탄한 편이고 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충남 아산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충남 아산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두 팀의 순위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조금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천안 CTFC는 오늘 이제 라운드 오프 쉬는 날입니다. 천안 CTFC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이제 천안 CTFC 선수들이 이제 뭐 인근의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축구를 알려주는 뭐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처럼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다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좀 더 많이 자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자주 해줘야지 이제 그 천안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은 천안 CTFC의 경기가 있는 날이지라고 이렇게 딱 떠올릴 수가 있고 저번에 우리 학교 가서 공 차는 거 알려주던 그 선수들이 오늘 경기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팬들과의 접촉을 좀 더 많이 늘려가는 모습이 사실은 K리그 전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민 구단이라고 불리는 축구단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순위표를 보시면은 가장 밑에 있기는 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이제 용병들이 드디어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유일한 승리였고, 네, 8라운드를 좀 쉬면서 천안이 얼마나 이제 좀 팀을 가다듬고 좀 더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다음 라운드, 9라운드에서 과연 괜찮은 경기력을 뽐낼 수 있을지, 네,
좀 천안 시티 팬들은 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사실 득실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로 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득실차가 실제로 득점 대비 실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2 득실차로만 따지면은 사실 경남, 부천, 김포, 성남보다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그 한 끗 차이로 계속 지고 있다. 좀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경기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에 한 두 번 용병 두 명이 퇴장당하면서 좀 어렵게 경기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 막 큰 점수 차로 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천안도 아직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아쉬운 승점을 획득하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뭐 사실 파울 수도 뭐, 네, 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뭐 1등인 수원이 파울이 제일 많긴 하네요. 이건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천안이 뭐 반등의 여지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용병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수비 쪽으로 안정이 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역습을 당할 걸 두려워해서 이게 수비 라인을 너무 내리고 공격 라인은 또 이렇게 외인들로 채우다 보니 또 이게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용병들이 그렇게 올라가 있으니 수비 라인에서 이제 용병 라인으로 길게 때려주는 이런 단순한 패스워크가 나오게 되면은 생기는 일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 공수의 밸런스를 한 라운드를 쉬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안 CTFC의 다음 라운드, 9라운드 경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 CTFC의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가 뭐 이셨으니까 이제 방금 이제 좀 이따가 합니다. 조금 이따가 오후 4시 반에 김포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홈 경기네요. 김포가 사실 몇 위였죠? 김포가 아까? 김포가 10위거든요. 그런데 뭐 승점 차이는 2점 정도밖에 안 나고 사실 한 번 비길 거 한 번 이겼다 정도 수준 정도의 차이이긴 하지만 김포가 그렇게 그 지난 라운드들을 돌이켜 봤을 때 엄청 강력하다 이런 느낌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는 이제 그 K2 리그에 강력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팀은 지금 딱 이렇게 1, 2, 3위에 포진해 있는 요 세 팀이거든요. 서울 이랜드도 공격력 자체는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약간 엠블럼빨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전통적인 강호라고 생각하는 경남과 부천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진하고 있고 안산 그리너스도 특히 성남 팬분들은 좀 속이 많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남이 의외로 좀 맥을 못 추고 있다. 네, 그래서 K2 리그에서는 현재 뭐 이제 8라운드 정도까지 봤을 때 수원, 안산, 부산 요 세 개 팀이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지금 충북 정도도 사실은 승점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요즘에 좀 많이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수원을 제치고 1등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약간 충북 청주는 조직력으로 상대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 화려한 공격력이 돋보이거나 그러지는 또 않기 때문에 사실 좀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구단은 요 세 개 구단이었습니다. 얘 뭐 부산은 뭐 상남자의 팀이네요. 뭐 이기거나 혹은 지거나 유일해요. 여기도 있군요. 수원도 상남자의 팀이군요. 이기거나 혹은 지거나. 그래서 K리그2에서도 뭐 물론 이제 리그의 3분의 1도 돌지 38에 24니까 3분의 1도 돌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 승격팀을 논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원과 안양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부산과 충북 청주는 이제 플레이오프권을 이제 다투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8라운드의 리뷰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제
뭐 평소보다도 지금 방송 시간이 절반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천안 CTFC가 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비슷했어요. 그 축구 경기의 흐름이 충북 청주 FC 같은 경우에는 멋지게 역전골로 이제 승리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그 상대였던 성남이 이때는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왔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누가 약간 좀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죠. 진흙탕 싸움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성남이 생각보다 일찍 그 수비 쪽으로 주저앉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충북청주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역전골을 뽑아낸 경기였고,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도 사실은 전남이 그 주저앉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정마우 선수가 그래도 빈틈을 잘 찾아서 득점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기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던 경기였습니다.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축구의 흐름과도 같다고, 흐름 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두들겨서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성공시키는 팀이 이기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갖고 있는 스포츠가 축구이기도 하죠. 네, 대전 하나 시티즌도 이 대구와의 0대0 경기를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했다고 할 정도로 좀 경기력이 꽤 좋지 않았는데, 그라운드에서 절차 부심을 하면서 좀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K리그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4개 팀 중 3개의 팀이 8라운드를 치렀고, 이 3개 팀의 경기 결과 리뷰를 간단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짧게 준비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규라는 새로운 활력소를 얻어서 이제 좀 팀의 반등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도 뭐 김영환 선수가 좀 활력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충북 청주 FC에서 간절히 기다리던 용병이 드디어 터지면서 충북 청주 FC도 다음 9라운드를 좀 이제 밝은 전망을 갖게 했고,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이제 그 시즌 초 8라운드 전까지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그런 좀 화려한 공격력이라든가 아니면 좀 단단한 팀의 모습이 조금은 약발이 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김현석 감독이 어떻게 팀을 전술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 CTFC는 용병 3명과 수비 간의 좀 밸런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경기 수가 아직 7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 CTFC는 이제 이번 8라운드를 쉬면서 그러한 밸런스를 찾고 전술적인 안정감을 찾게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9라운드 경기가 끝났고, 이제 9라운드 경기가 이제 4시 반에 또 천안 CTFC의 경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고 내일 충북청주 FC였죠. 충북청주 FC의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내일 또다시 축구공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에 이러한 코멘트를 남겨달라, 왜 추갈못이네, 이런 의견을 남기고 싶으신 분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람, 구독, 좋아요, 뭐 댓글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뭐 사실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확 끌어당길 만한 그 콘텐츠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좀 슬픈 현실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뭐 많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축구공사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고, 뭐 또 워낙 짧은 시간이어서 지금 아무 말이나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만, 뭐 아직 한 명도 오시질 않아서 내일 다시 또 축구공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